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주는 동산이형 리포트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식은요, 바로 한남 2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그 한남 2구역이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시공자 지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오늘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한남 2구역이 지금 위기를 맞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느냐,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한남 뉴타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한남 뉴타운은 딱 서울 정중앙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쪽에 지금 이 땅이죠, 이 땅. 여기가 이제 한남 2, 3, 4, 5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 용산구에서는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둔촌주공에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완성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한남 뉴타운은 완성된 곳이 없습니다. 여기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강을 정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입지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지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해관계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전 구역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남 3구역부터 지금 철거가 시작이 됐죠. 3구역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뭐 2구역, 4구역, 5구역 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비구역이 해제됐었습니다. 반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구역계를 지정을 해서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추진이 된 상황이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지금 접어놓은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신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공사를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해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임시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는 완료됐고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에 신문기사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철거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물산으로 시공자가 선정이 됐죠. 현대건설이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2회 유찰이 된 상황이라서 DL이죠, DL. 아크로. 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DL건설에서 수의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마우스 커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이 한강 조망을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남산타워의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90m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여기가 지금 달동네였잖아요. 달동네에 아파트를 짓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빌라에서 아파트 넘어가는 건데 뭐 동 배치라든지 뭐 용적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 사업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청이나 용산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스카이라인이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이 스카이라인을 넘어서선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고층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층수는 재개발하는 쪽에서 일반적으로 뭐 35층, 뭐 55층, 65층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비교적 낮고 그리고 건폐율도 좀 높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조밀하죠. 오밀조밀한 상황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한남 2구역하고 3구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2구역하고 3구역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오히려 2구역이 빨랐습니다. 6월 1일에 받았는데 한남 3구역은 9월 달에 받았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시기부터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고 지금 한남 3구역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한남 2구역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지금 넣어놓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이제 다시 신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공자를 교체할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4월 27일자로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을 좀 살펴보자면요. 지하 6층에 지상 14층 규모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31개 동에 1537가구 아파트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2년 9월 달에 대우건설하고 롯데건설이 맞붙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남 더히를 지었던 곳이고 롯데건설은 나인원 한남을 지었다. 둘 다 그 용산에서 이제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니까 고급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 개의 건설을 한 그런 건설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긴 곳이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이제 선정이 돼서 한남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죠. 특히나 한남 2구역 조합원 분들이 이 고도 제한 90m를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층수 제한 걸려있는 게 불만이 컸던 분들은 대우건설 제한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르에를 제치고 푸르지오 서밋이 시공자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대우가 시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대우건설이 어떤 것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조합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118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도를 118m까지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시공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118m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남 2구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꽤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급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의 그 이익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대우건설에서 그냥 확답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118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설계비, 용역비, 금융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대우건설이 부담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또 나왔냐면 조합원들이 이 118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할 때, 그러니까 재신임을 다시 한번 받으려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118 프로젝트가 현실적이지 않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어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118 프로젝트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대우건설이 모험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도 왈가왈부가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23년 9월 달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상황이니까 그럼 대우건설을 다시 우리 시공자로 이어갈래? 아니면은 얘네 그냥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 뽑을래? 이런 재신임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대우건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공자 지위를 상실을 해도 우리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부재소 합의서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회에서 참석이 742명 중에 찬성 414, 반대 317, 100여 표 차이로 재신임을 얻는 데 성공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게 118 프로젝트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관통하는 그 도로를 좀 메꿔가지고 좀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관통도로를 지금 덮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이제 합쳐서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보겠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이 왼쪽 보시면은 지금 이 관통도로 이쪽 제가 그 색칠한 데 있죠. 이 색칠한 쪽 이쪽에서 바라본 풍경이 이쪽입니다. 이쪽. 네. 이쪽인데 이 도로를 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서울시에서 관통도로 너네가 무슨 근거로 이걸 없애려고 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것마저도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활용점정으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설계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상급지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면 될까 안 될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은 진짜 탄식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정비사업 정보몽땅 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예상 조감도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닭장 설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 닭장 설계에 지금 뿔이 나셔가지고 그 조합원들 중에 대우건설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두통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로 어떻게 한남 뉴타운을 완성을 시키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열이 받으신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최근에 그 1,600억 가량 그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대출이 무슨 대출이었냐면 국공유지를 매수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런 대출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줘야만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대주단의 어떻게 보면 대표 성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신영증권에서 이 대주단을 이제 끌고 있어요. 신영에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대출을 계약을 했는데 그 연대보증을 선 대우건설이 만약에 시공자 지위를 상실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빌려줬던 돈을 못 받지 않느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네 이거 기한이익 상실 될 수 있는데 EOD라고 얘기를 하죠. 너네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염두하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조합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대주단은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 대우건설한테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대우건설이 조합에다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한테 대우건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우를 건너뛰고 대주단에서 지금 조합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느끼기에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조합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문기사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에서 OS 요원, 그러니까 아웃소싱이죠. 그러니까 아웃소싱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이 PF 대출, 그러니까 대출 받았던 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뭐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이 대출을 받은 거를 국공유지 매수한 거 토지 담보해가지고 상환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상환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 일단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400억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원래 우리가 너네 시공자가 해지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장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OS 요원이 사전 동의 없이 그 주거지에 방문한 것 때문에 뿔이 굉장히 더 났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신임을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요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강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저희 좀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네 우리 신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건데? 시공사 다시 뽑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뿔나지. 약간 이렇게 강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미성년 자녀만 있는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연락처, 그러니까 조합원 본인의 연락처를 얻어가려고 획득을 시도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들을 더 뿔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주거침입죄,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위반, 강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담아가지고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물론 전부 다 인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합원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우건설에서는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직접 풀어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 요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설명 차원에서 그렇게 방문을 한 것이다. 근데 방문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었나요? 그 한남 2구역 조합장님께서 이 시공사 해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재신임 총회잖아요. 재재신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재신임 총회에서 만약에 시공사가 해지가 되더라도 건설 순위 1, 2위, 그러니까 도급 순위 1, 2위에 시공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역이니까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조합원님들은 이미 확인하신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총회라는 게 대우건설이 제안한 118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무산된 게 또 하나 있죠. 관통도로. 관통도로까지 이제 폐지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다시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신임을 얻게 된 상황인 거고요. 역시나 이제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도화나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위에 이제 지붕에 그 연결 다리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 연결 다리 같은 것도 안 된다. 여기다가 이제 관통도로 변경 뭐 이것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대우건설 할 건지 말 건지. 만약에 시공자 지위가 유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시공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합원님들께 물어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뭐 2주 및 뭐 2주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철거는 바로 당장 못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만약에 시공자 지위를 박탈하는 이제 재신임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시공자 변경에 대한 건, 그러니까 시공자 해지와 시공자 변경에 대한 건을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국공유지 그 대출 있죠. 국공유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조합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안 좋은 상황이냐면 예전의 대우가 아니죠. 지금 중흥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 보니까 옛날의 대우 명성을 지금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 어려운 상황이냐면 지금 이 현장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서울 서초에서 꽤나 많은 사업 현장을 수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계약 해지가 된 신반포 15차, 저기가 어디냐면 레미안 원펜타스거든요. 이제 원펜타스가 지금 레미안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시공자를 삼성물산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계약 해지가 됐었냐면 공사비 문제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바로 이 현장에서 삼성물산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시공사를 선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정이 됐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 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공사비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가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뺏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하나 벌어진 게 있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쭉 보시면은 뭐 선정, 미선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우건설이 일전에는 선정이 많이 됐었어요. 많이 됐었는데 지금 주로 보시면 상급 지역에서 지금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가장 좋은 상급지 안에 있는 한남 2구역, 여기도 이제 선정이 됐다가 시공지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랜드마크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나하나씩 이제 박아놓으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남에서 빠져버리면 한남 뉴타운에는 아예 대우건설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아웃소싱 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합원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게 잘못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불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이 재신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한남 2구역을 완성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겁니다. 결국에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한남 뉴타운 가운데다가 박는 게 이들의 목표인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공자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되면 대우건설은 없습니다.
한남 뉴타운에는 아예 그냥 자기네들 브랜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 써서 또 개주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되게끔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 프로젝트 관통도로 제거 불가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데 아마 임시총회일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임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런 분들이 수긍할 만한 뭐 특화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대안을 제시를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한남 3구역하고 비슷했었는데 지금 이미 속도 격차는 많이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지체된 사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자지가 박탈이 돼서 재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지금 예상이 되는 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남 4구역에서 피 터지게 경쟁을 했었던 두 건설사인데요. 특히나 한남 3구역을 수주한 현대건설이 원래 이 DH타운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남 3구역하고 4구역을 통합을 해서. 근데 지금 이게 실패를 한 상황이니까 2구역이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3구역과 옆에 붙어있는 2구역까지 흡수를 해서 자이언트 단지, 초대규모 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 반대로 삼성물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남 4구역이 2구역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부터 그리고 이태원역 그 부근까지의 그 벨트를 만드는 거죠. 한남 뉴타운의 벨트를 만듦으로써 레미안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대우건설에서 이제 시공자지가 사라져도 새로운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신반포 15차,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안 원펜타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9월 달에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서 가지고 들고 가고 있었는데 19년 12월에 시공자 해지 총회를 하고 나서 이게 가결이 되고 맙니다.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죠, 공사비. 공사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싸게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공사비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대우건설을 써, 다른 건설사 쓰자, 이런 게 정리가 돼가지고 시공자를 해지를 하고 불과 몇 개월 만인가요? 시공자 해지 총회하고 4개월 만에, 대략 4, 5개월 만에 삼성물산을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아랫단에 보시면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대우건설이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승소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공사중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성물산에서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대우건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우건설의 브랜드를 달고 싶지 않다라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해지가 된 이후에 대우건설에서 신반포 15차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신반포 15차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평당 공사비는 9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940만 원이라고 하면 그 한남 지금 4구역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중에 삼성물산이 이 평당 공사비 940만 원을 제안하고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게 되면 한남 2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사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800만 원대 후반에서 900만 원대를 예상을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1, 2위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입니다. 이 두 건설사의 특화 설계를 통해서 한남 2구역이 지금 닭장 설계에서 벗어나서 특화 설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 그러면은 브랜딩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엔 시간과 공사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시공사를 유지했을 때와 변경했을 때를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리처분 인가는 지금 그 용산구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는 둘 다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시공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 지금 들어간 거는 문제없이 인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공자를 유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푸르지오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주를 먼저 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이주비가 나옵니다. 이주비.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쪽에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려는 그런 수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대우건설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뒤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 중대 설계 변경,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도 다시 변경권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공사를 변경했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이냐. 근데 지금 그 조합원들 중에서 일부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시공자를 해지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빠르면은 뭐 6개월, 뭐 길게 아무리 늦어져 봐야 1년 이내에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이주를 뭐 일찍 해가지고 중대 설계 변경을 하고 뭐 사업 시행인가 받고 뭐 관리처분인가 받고 뭐 이러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의 금융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를 받고 나서 금융 비용이 나가는데 이 금융 비용이 사업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사업비를 뭐하러 그렇게 낭비를 하냐라는 입장이신 거고, 반대로 시공자를 유지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시공자를 변경했을 때 그 변경하는 그 기간 6개월, 뭐 많게는 1년, 뭐 1년 6개월 이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도 사업비가 나가는 건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랫단에 보시면 이제 평당공사비,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이 770만 원 얘기했는데 이게 착공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공사비가 조정이 되게 되는데 과연 평당공사비를 얼마로 제시를 할 것이냐. 근데 뭐 1,000만 원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시공사를 변경했을 때 94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정리하자면 22년 11월 5일에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이 되고 나서 높이를 118m로 높이려고 했다가 서울시한테 크게 철퇴를 맞았죠. 완화 불가 방침 때문에 결국에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구역 내 관통도로 폐지 제한했다가 이것도 불가하다는 입장 그렇게 전달받아가지고 결국에 이 약속 이행 기간이 작년 8월 31일이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27일에 제재 신임을 통해서 대우건설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공자 뽑을 거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의 공약이 실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118 프로젝트, 118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대우건설에서 거짓말한 것이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를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남 2구역과 대우건설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남 2구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남 3구역이 먼저 그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남 2구역은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과연 향후에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남 2구역 조합원님들 뿐만 아니라 뭐 한남 뉴타운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직접 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내 현장이 아니더라도 내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댓글이나 뭐 의견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